네, 마성대 금손목입니다. 오늘은 저 질병관리청의 국가정보 건강정보 포털을 참고해서 내과 의사가 알아두면 좋을 안전검사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차례 보면 저희가 이제 내과 의사다 보니까 기본 해부학하고 안과 증상 명칭 정리 좀 해봤고요. 안과 3대 실명질환, 당뇨병성 망막병증 DMR, 그다음 황방변성 마쿨라 디지너스 MR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글라우코마 녹내장, 그다음 추가로 고혈압성 망막병증에서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본 해부학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옵틱 너브가 있죠. 안에서 들어오는 게 오른쪽 눈이고 왼쪽 눈이고요. 옵틱 너브가 있고 그래서 요 오른쪽 눈은 OD, 오클러스 덱스터라고 왼쪽 눈은 OS, 오클러스 시니스터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ODOS 학생들도 외웠던 거고 양쪽은 OU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안테르 챔버 쪽은 수정체 앞에 쪽에 있어서 각막과 여기 이제 홍채가 있고요. 그다음 수정체 있고 수정체 안쪽은 유리체가 있고요. 유리체 저 뒤에 공막이라고 커튼 딱딱한 공막이 있고 공막 사이에 예, 저 망막이 있죠. 망막 필름 같은 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 게 시신경이 있고요. 그래서 양쪽 여기 코라고 보시면 오른쪽 눈, 왼쪽 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시신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마쿨라, 황반 부위라고 황반 안쪽에 이제 호베아가 있고요. 중시바가. 한번 보면 하나씩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오른쪽 눈이겠죠. 오른쪽 눈이 있고 여기가 마쿨라 황반부가 되겠고 여기 옵틱 너브가 나오면 되고요. 옵틱 너브를 중심으로 레티나 아테리아 베인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왼쪽 눈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화 황반부가 있고 여기 중심화가 있고 황반부는 마쿨라라고 중심화는 포베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동맥이 좀 더 가늘고요. 정맥이 조금 더 두껍게 보이는 거고 이걸 뭐 저희가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시신경 나오는 데는 이제 맹점이 되겠죠. 블라인드 스팟이 되겠고 가장 시야가 가장 많이 되는 눈의 가운데 이 황반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여기에 생기면 황반 부종이 시력 저하가 심하겠죠. 자, 이거 정상 앉아 사진 보면 이제 오른쪽 눈인 건지 알 것 같고 정상적인 거고요. 이게 정상 빅감소 단체 CT가 나오고 광각 앉아 사진 이렇다 합니다. 그래서 정상인 거 속에서 보면 되겠고 자, 기본 안증상은 몇 가지 보면 비문증이 있는데 비문증 저희 환자가 많은데 그냥 날비 모기문증에서 눈앞에 모기 떠다니는 것 같은 증상을 말하는 거고요. 이쪽은 먼지나 머리카락, 벌레 같은 거 떠다니는 증상을 말하고 이건 되게 해가 없고 시간이 되면 되게 적응하거든요. 그러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거나 같은 경우 특히는 시야가 좁아지거나 강한 빛이 반짝반짝 깜빡임 동반된 경우에는 눈에 다른 문제, 망막에도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긴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과 의사에게 리퍼를 하겠습니다. 근데 변형시는 뭐냐면 글자나 직선이 휘어져서 이렇게 보이거나 굽어져 보이는 거고요. 이거 황반 변성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변형시가 있는지 이렇게 꾸불꾸불해 보이는지 이렇다면 변형시라고 증상을 얘기하고 이거는 안과를 가봐야겠죠. 광시증은 뭐냐면 어두운 곳에 있다 눈을 감았다 눈 딱 뜨면 마치 눈앞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보이는 증상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망막의 커튼이 막 찢어지거나 망막 박리 때나 할 수 있고 이거는 바로 안과 의사한테 안과에게 리퍼를 해야 되는 증상이 되겠고 시야의 주반부에서 시작해서 정신부로 점차 진행되기 때문에 실명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시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망막 세포가 자극됐거나 유리체가 망막을 당기는 거 아닌가 견인성 망막 박리가 생길 수 있겠구나 생긴 거나 하고 의심할 수 있겠구나라고선 안과 선생님한테 바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커튼 시야는 시야가 이렇게 커튼 친 것처럼 좁아지고 가려지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정상적인 시야 바깥쪽 점점 어둡게 변하면서 되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안과 선생님한테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커튼 시야 증상이라고 한다. 간단히 텀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안과의 3대 치명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DMR, 그다음 황반 마쿨라 디제너레이션, 글라우코마가 있고요. 추가로 고혈압성 망막병증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 망막병증 DM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의는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망막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죠. 그 혈액순환 장애와 이로 인한 망막 소견이 특징적인 것을 DM 레티노패시라고 하고요. 요거는 DM 뉴로패시, DM 네프로패시와 함께 당뇨병의 마이크로바스쿨라 컴플리케이션의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보통 이제 증상을 이제 유병률을 보게 되면 발병하고 진단 후에 5년 내에 한 14%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14%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 환자 중에서도 꽤 있을 텐데 모르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끝까지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15% 있다라는 거 5년 내에 알고 있으면 되겠고, 10년 좀 됐다라고 하면은 6에서 10년 있다 그러면 22%입니다. 그리고 11년 들어갔다 그럼 40%니까 대충 어떻게 하면 되겠냐? 5년 내에 15%, 그다음에 11년이 된다, 11년 이상이다 그러면 40%가 DM 레트로 패시가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 국민연세는 그런데 40세 이상 한국인 당뇨 환자 기준으로 했을 때 유병률은 19.6%고요. 근데 안저검사 확률이 23.5%라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들 대부분 당뇨 환자들 40세 이상인데 이게 19.6이라는 거는 40세 이상에서 당뇨가 진단된 시기에 따라 다르니까 앞에 거랑 좀 다를 수가 있는데 40세 이상인데 20세부터 당뇨도 많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 후 5년 내에 한 14%, 그리고 진단하고 11년이 되면 10명 중 4명이 당뇨병 레티노패시가 있다라고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년 때부터는 40%, 5년 내에 14%, 이건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경체 생리는 DM 레티노패시는 혈당이 높기 때문에 혈당이 높으면 어떻게 됐죠? 엔도셀리엄 셀이 내피 손상이 생기게 되면서 디스펑션 되고 이게 익스트라 바션 되고 염증 물질 되고 물도 새고 합니다. 그러니까 릭이 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어떤 뭐 단백질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네오바스큘라이제이션 생기는 게 메인 패소피지올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고혈당 때문에 혈관 내피세포의 디스펑션이 되고 혈관이 약해집니다. 혈관이 약해지니까 혈관벽을 통해서 늘어지면서 미세 동맥류가 생길 수가 있고 이 동맥류가 터지면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혈과 유출된 성분이 황반부에 쌓이게 되면 이걸 당뇨 황반 부종이라 하고 이건 시력 저하가 당연히 있죠. 왜냐면 황반 시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더 진행되면 망막 혈류 장애가 생기고 네오바스큘라이징이 생기면서 이 네오바스큘라이션은 정상 혈관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터지죠. 그래서 출혈도 잘 생기고 이 출혈된 것 때문에 시력이 더욱더 나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상처가 스카가 되면서 파이브로시스가 되죠. 이러면서 이게 견일성 망막박림도 생길 수 있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엔도셀룰 디스펑션, 그다음 릭이 생기고 언율이 좀 미세 동맥류가 생기고 블리딩 생기고 그다음에 파이브로시스 생기면서 섬유중식 생기면서 네오바스쿨라 생길 수 있다. 이런 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넌 프롤리티브 DR 비증식성과 증식성이 있는데요. 비증식성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 동맥류 혈관이 이제 얇아지면서 동맥류 생기고 여기서 점출혈 생기고 삼출물 생기는데 이 삼출물이 연성, 경성이거든요. 연성은 면화반이라 하고요. 경성은 경성이라 하는데 예, 이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황반부에 생긴 부종, 황반부종, 망막점에 우열 등이 생기겠고 이걸 지나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네오바스큘라이제이션이 생겼다. 그래서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면 이건 증식성 레티노패시라고 이 신생혈관이 생기면 이 신생혈관이 유리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망막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리체 출혈도 생길 수가 있고 망막 상출혈도 생길 수 있고 어쨌든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섬유화 파이브로시 생기면서 이게 디테치할 수 있는 견인성 망막 박리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제 내과 의사 알기에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진행 시 유리체 출혈, 광시증, 시력 저하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신생혈관 녹내장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그러니까 녹내장은 안테르 챔버 질환이잖아요. 이제 렌즈를 기준으로 안테르 챔버, 포스테르 챔버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레티노패시가 주로 포스테르 챔버 얘기를 하지만 이 네오바스큘라즘에서 신생아가 녹내장 생기면 안테르 챔버에도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녹내장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신생혈관 녹내장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녹내장에서 되게 예후가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미세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얇아지고 부실해지기 때문에 작고 둥글둥글한 붉은 반점이 생기는 형태로 생기는 거고요. 이게 점출혈하고 사실 좀 구분이 잘 안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출혈 생기는 건 약한 묘세가 터져서 생긴 출혈이고 점 또는 불꽃 모양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동맥류와 망막출혈이 있겠다. 요거는 주로 동맥 쪽에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미세 동맥류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두꺼운 게 정맥이죠. 정맥이고 얇은 게 동맥인데 동맥 주위에 보면은 어떻게 여기 출이 있죠. 출혈 있죠. 여기 출혈 이렇게 동맥 주위 출혈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 요게 이제 미세 동맥류입니다. 여기도 미세 동맥류고 그래서 동맥 주변에 미세 동맥류와 점상 출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맥류하고 점상 출혈이 잘 구분 안 간다. 구분도 안 가고 임상적으로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어쨌든 동맥 주변에 이런 게 생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이 출혈 있죠. 여기도 출혈이 있고 이것도 출혈이 있고 이것도 출혈인지 미세동맥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레드 스팟이 보이는 게 출혈 또는 동맥 유가 되고, 요거는 동맥 주변에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면화반도 있고 경성 삼출물도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삼출물 있으면 이 망막 부종은 이제 릭이 생기면서 이거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어지는 게 망막 부종인데, 이 황반부가 붙는 경우를 특별히 당뇨 황반 부종을 하고 있고, 황반부가 시력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력이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면화반이라고 해서 삼출물 중에서 연성이고요. 연성은 솜털 모양처럼 황백색의 이게 약간 경계가 뚜렷지 않은 불규칙한 형태의 면화반. 그 면 뜯은 거, 솜 뜯은 것처럼 보입니다. 면화반이라고. 요거는 주로 동맥이 아니라 모세혈관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 레벨이 막히면서 여기에 경색이 생기면서 생기는 거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면화반처럼 생긴 경우는 모세혈관 레벨이고, 그다음 삼출물 중에서 경성 삼출물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삼출물 빠진 것 중에서 물하고 단백질은 재흡수가 되는데 지방이 남아 있어서 분명한 노란색의 침찬물처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잔소마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노란색 기름이 침착물로 남아있는 걸 경성 삼춘물이라 합니다. 이거 아까 그 사진 같이 보게 되면 아까 출혈을 봤던 건 봤고,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하게 모세혈관 레벨에서 이렇게 나온 거, 이게 면화반이죠. 면화반. 꼭 손 뜯긴 것 같죠? 이게 이스케미가 와서 이렇게 생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면화반이라고 하고요. 이건 연성이고요. 경성은 뭐냐면 우리 잔소마처럼 내시경 잔소마 좀 비슷하지 않나요? 잔소마랑. 그래서 노란 기름이 수분하고 단백질은 재흡수가 됐는데 기름은 남아 있어서 여기 망막에 붙어 있는 이거를 경성 삼춘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 네오바스큘라이티스 되지 않은 거고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보죠. 대부분 위험지 않은 거. 어쨌든 네티펫이 있는 거고 여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저 소견을 이제 오늘부터 하니까 요거 보게 되면 환자한테 이런 게 생기면 무조건 안과 가라고 얘기해야겠지만, 그래도 보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보면 황반부에 부종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 부종은 여기 정상보다 이렇게 두꺼워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잔소마 같은 이렇게 경성 엑스데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가 좀 두껍게 부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있으면 황반 부종이고 시력자가 분명히 있겠죠. 황반부니까. 자, 그 다음에 망막 정맥의 꾸불꾸불함도 보일 수 있다고. 염주화처럼 구불구불해지고 혈관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러다가 이제 네오바스큘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케미아가 와서 면화반도 생긴다 했고, 그리고 저산수중 새로운 혈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망막 표면을 따라 증식하거나 유리체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유리체 안에 들어가서 이게 네오바스큘라 터지면 어떻게 돼요? 유리체 해머리전이 그래서 유리체 출혈이 되는 거죠. 유리체 퇴혈이 되면 이제 시야가 확 가려지게 되고, 그리고 앞쪽으로 안테리어 침포 들어가지면은 이제 네오바스큘라에 의한 글라우코마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반복되다가 보면 이게 파이브러시 생기면서 이렇게 구축이 되면서 망막을 뜯거든요. 뜯으면 망막 견인 방향이 생기고, 뜯기면서 광시증이 생기게 됩니다. 시야가 커튼 시야 생긴 것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요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비증식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죠? 잔소마 같은 거, 경성, 그다음에 여기 혈관 스팟이 보이죠? 출혈인지 어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동맥 주변에 있고, 여기는 이스케미아 와 있는 것 같은 면화반들이 좀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이거는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보면 되겠는데, 요거는 보면 이 비증식성 망막병증 헤모리지도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 네오바스큘라가 보이죠? 이게 바로 네오바스큘라 동반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어쨌든 안과 보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스케미아가 오는데 면화반보다 훨씬 큰 레벨인 거죠. 카필러리 레벨이 아니라 동맥이 막힌, 그래서 이제 허옇게 된 동맥 혈관이 막힌 망막이 되겠고, 이거는 정맥이 막혀서 파열돼서 플리딩이 되는 거죠. 정맥 막힌 거랍니다. 이런 소견이 있으면 참고해 보면 되겠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레이저로 코아그레이션 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보인다고 하니까 참고로 넣은 거고요. 자, 증상은 초기엔 무증상이고요. 당뇨 황반 부종 생기면 시력저하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황반부만 문제 없으면 되게 무증상이기 때문에 검진을 안 받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정도 되면 한 14%고, 그다음 11년째 40%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안과를 좀 가야 되는데 잘 안 가니까 요걸 한 번씩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증상이 아까 말한 비문증, 말파리증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비문증은 되게 증상 뭐 문제 없는 건데 갑자기 생겼으면 이걸 의심할 수 있겠죠. 광시증, 그리고 시력저하 생기고 커튼 시야도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네오바스큘레이션 글라우코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 좋은데 앞쪽이 터지기 때문에
이제 눈도 아프고요. 두통도 있고 구역도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두통이 있거나 갑자기 안구 통증이 있다 했을 때도 요걸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유리체 출혈인데 이게 유리체 출혈이거든요. 유리체 출혈되면 이게 출혈된 것 때문에 유리체가 깨끗한 앞에 그 망막 앞에 물이잖아요.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출혈이 돼서 붕붕 떠다닙니다. 그래서 유리체 출혈 같은 경우 환자 시야가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이게 불규칙하고 이렇게 있다 하면 유리체 출혈을 의심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보면 출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기 검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기 잘 없거든요. 1형 당뇨는. 그래서 진단 5년 후부터 검진하고요. 2형 당뇨 때는 진단 시부터 바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형 당뇨는 다른 모비리티가 생기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진단 즉시 바로 안전검사 시행하라. 나 이후에 뭐 병증 없으면 당뇨 환자는 1년에 한 번씩 꼭 보고요. 다른 고위험군이 있다라고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보는 게 맞겠고요.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 주기로 검사하라고 합니다. 임신 당뇨도 되게 안 좋더라고요. 합병증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 실명 유발한 3대 원인 질환 중에 하나고 황반부종 생기면 치력 저하 생길 수 있죠. 망막 압출혈, 유리치 출혈 같은 경우 견이성 망막병 이런 거 녹내장 같은 게 생기면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에서 우리가 알고 위험한 거 알고 잘 봐야겠다는 거고 망막 압출혈이 있고요. 이제 유리치 출혈인데 유리치 출혈 아까 그 네오바스클레이션이 망막에서 유리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잖아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그 혈관이 터지면 유리치 출혈이 되는 거고요. 망막 안으로 갔다가 쳐지면 망막 압출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체 출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게 유리체 출혈이 되겠고 이거는 망막 압출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출혈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여기 같은 경우 이건 다 파이브로시스거든요. 상처 나가지고 파이브로시스 되면서 이거는 견인막이 생긴 거고 이게 쫙 당기면 이제 망막 박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 네오바스클레이션과 파이브러스한 막이 생겼다, 파이브러스 밴드 생겼다 그러면 아 견인막이 생겼구나 보내야겠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견인막 생겼다가 여기가 찢긴 거예요. 우리 혹시 대장 천공됐을 때랑 비슷하죠? 이렇게 뻥 뚫렸습니다. 그래서 파이러스 밴드가 뜯겨서 망막이 됐다. 견인성 망막 박리고요. 이거는 다 뜯긴 거예요, 지금. 시커매가 다 뜯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망막 박리로 그냥 전체 그 레티나가 뒤에가 막이 안 보이고 다 붕 뜬 느낌이 들잖아요. 이건 다 뜯긴 전체 망막 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 방법은 안전검사 하는 거고요. OCT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저희가 뭐 이거를 다 진단할 거 아니니까 저희가 안전검사 이런 거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치료는 전신 위험이자 당뇨주의하고 고지혈이 되게 중요하고요. 고혈압, 혈압 조절하는 것도 좋죠. 왜냐면 그 엔도셀리얼 디스펑셔널이 마이크로바스큐라는 것이 잘 터지고 언유좀 생기는 거니까 블러드 프레셔 잘 관리해라. 그 다음에 흡연 당연히 금연해야겠죠. 왜냐면 장기 흡연하다 보면 네오바스큘레이션 리스크가 더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금연하는 거, 그다음 혈압, 고지혈, 혈당 조절하는 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고요. 안과적으로는 우리가 할 거 아닌데 VEGF 요거 뭐 요거를 아바스틴 같은 것들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요즘에는 증식성 비환구부전 좋고요. 저 증식성 같은 경우는 이제 팜 망막 응고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다 레이저로 지지는데 이게 레이저로 지진다고 치료가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걸 막는 거죠. 그리고 안티 VEGF 요 주사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이런 면역 치료들이 같이 타겟 치료들이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과질에서는 초기에 무증상이고 실명 위험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정기 검진과 관리를 통한 조기 진단이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알 것 같은지 다시 강조 5년 내 14.5%가 그렇고 타입 1, 타입 2에서 그다음에 11년자에 거의 40%가 DMR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잘 챙겨서 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같은 말인데 뭐 정기적 안검 검사 하시라는 거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3대 질환에서 이제 황반변성이 있거든요. 마쿨라 디제네레이션인데 황반변성은 대부분 에이지 릴레이트 마쿨라 디제네레이션에서 AMD라고 하고요. 이게 드라이에서 이제 웨스로 바뀌는데 드라이는 비삼출성이고요. 웨스는 이것도 신생혈관 생기는 거를 말하는데 요거를 분류하고 대부분 건성에서 시작해가지고 습성으로 바뀝니다. 대부분이 나이 에이지 릴레이트고요. 그래서 AMD라고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드라이 건성부터 보면 이거는 둥근 황갈색 드루젠이 생기거든요. 둥글 황갈색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그로 인해서 망막이 위축되어서 발생하는 건데 되게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력적으로도 거의 크지 않고요. 그래서 황반의 시세포가 이런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조금씩 파괴되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황반 기능까지 저하지고 중심부 쪽에 다가가면 시력 저하가 조금씩 생긴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 뭐 영양제 같은 거 먹으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웨스는 뭐냐면 황반 밑에서 이제 네오바스쿨라이즈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DMR과 똑같이 이제 증식성이 되게 문제인데 이게 비정상 혈관이 생기면 이것도 잘 삼투물도 잘 생기고 블리딩 생기기 때문에 황반의 시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삼투성이 되기는 되게 빠르게 일하기 때문에 급속히 시력이 나빠질 수 있고 결국 실명을 초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쿨라 디제너레이션이 이제 노년성 변화인데 외탁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되게 얼럿하게 봐야 되겠죠. 드루젠이라는 게 이건데 이 드루젠은 아까 황갈색으로 반점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잔소마라고 내가 얘기했던 아까 경성 삼춤물 요거 제가 따온 거거든요. 요거랑 좀 다르죠? 요거는 기름때만 같진 않고 뭔가 이제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로 황갈색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게 드루젠이라고 합니다. 드루젠. 그리고 이 드루젠이 있다가 여기서 네오바스쿨 생겨서 이제 혈관이 쭉 올라오는 거 이것을 웻 삼툴성 나이관련 황반 변성이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나쁜 거겠죠. 자, 원인은 나이 들면서 디제너레이션이 당연하고 흡연하면 두산 배의 위험도 늘어나고요. 백인에서도 흔하게 많다고 하고 근데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안 좋은 가족이 있다면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안과질 요인으로는 백내장 수술인데 어쨌든 안과질 수술을 하게 되면 뭐 데미지가 있는 건지 이렇게 병별 위험도가 올라간다 그러고 비만하거나 고지혈하게 되면 더 또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후는 치료받지 않은 습성 황반 변성에서 3년 내에 75%에서 시력이 0.1 떨어진다. 그래서 습성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로 알면 되고 이것도 이제 안티 VEGF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로 주사되게 되면 70% 정도로 실명의 리스크를 줄인다라는 거 알면 되고 이게 실명 원인의 세 번째를 차지한다 알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고요. 그래서 두류젠 아까 봤던 두류젠 깔려 있는 거 있다가 이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외탁이 바뀌면 외탁은 아니고 건성 나의 황반변이 위축과 반응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보다 보면 저희도 경험에 쌓으면 알겠지만 아 이게 이렇게 뭐가 있구나라고 알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되게 이게 뭐 황반부에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해서 봐야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력 저하가 생긴다. 이걸 황반 변성이라 한다라는 거고 혈관은 아직 없는 거고요. 자 이게 둘째 있다가 황반 생긴 건 요거거든요. 이거 보면 조금 뭐가 출혈이 생겼죠. 아, 그래서, 아, 드루젠이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황반변성 생기는구나. 아, 황반 부위에 혈관이 생겼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지만, 여기 이렇게 혈관이 생긴 거는 이제 습성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겠죠. 그래서 이 드루젠은 되게 흔하거든요. 드루젠은 대단해서 이것 때문에 갈 필요는 없고, 드루젠은 또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7년 기준으로 13.4%로 되게 증가하고 50세 이상은 14%, 60대 17%. 그래서 60, 이것도 외우면 좋은 게 60대 넘어간다 그러면 뭐 20% 전후로 있다고 알면 돼요. 70%, 25%니까 70대에서는 4명 중 1명인 거죠, 거의. 4명 중 1명인 거고 이렇게 많다. 두리제는 진짜 많거든요. 초기 무증상이고요. 뭐 변형시가 생기면 조심해야 되겠고 시력 감소 생길 수 있다. 그다음 중심 암점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황반 관련했을 때 이게 눈을 이게 시력을 보상 지점이기 때문에 시력 검사할 때 꼭 한쪽 가리고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상이면 황반 변성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콘트라스트 대비감이 떨어지거나 형태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욕실의 타일을 볼 때 이게 굽어보는 변형시가 물체가 찌그러지고 보이고 이런 거 신문을 글이 자꾸 공백 생기거나 산물 볼 때 좀 뭔가 가운데 검거나 빈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황반 변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보면 환자들이 볼 때 이렇게 보일 수 있답니다. 진행된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거나 아니면 뭐가 카드 볼 때 이렇게 빠져 보이거나 이렇게 맹점이 보이죠? 이게 이제 황반 변성 때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황반 변성이 이렇게 있는 거고 자기 검사에서 여기 찌그러지는 변형시가 있거나 여기 암점이 있거나 이게 바로 황반 변성이 있을 때 이렇게 보인다. 저희가 안저 검사는 해볼 수 있지만 요거는 못 하니까 어쨌든 요런 증상을 얘기하면 아 황반 변성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안과 보내겠죠. 치료는 비만 관리 그다음 선글라스 같은 UV 같은 거 백내장과도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UV 차단하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이것도 어쨌든 노화죠, 노화의 과정이니까.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물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저희가 약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레디스, 그다음에 에이지 리레이티드 나이 연관 아이 디지즈 스터디라는 연구가 1, 2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 진행할 위험이 25% 감소하고요. 중증도 시력 관절 위험도가 19%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먹죠.
우리 안과 영양제 먹는다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기 이상의 나이 관련 항문 변성에서는 영양제 보충을 꼭 하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쓰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또 끊으면 다시 나빠지지만. 그래서 아레디스라고 인터넷 쳐보면 제가 바로 친 거거든요.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레디스 스텝 연구 1과 연구 2가 좀 조합이 다른데 어쨌든 이런 걸 추가했더니 좋아지더라라는 거 알면 좋겠고. 그래서 그 요런 것들 많이 팔아요. 우리 눈 영양제에서 우리 뭐 밑에 약국에도 뭐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효과 증명됐고 중증도에서는 꼭 먹어라라고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두류제를 봤을 때 아 이렇구나 하고선 약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베바시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바스틴 같은 것도 이것도 이제 습식으로 가는 걸 막겠고 습식이 습성 확인되면 한 달에 3회 정도, 한 달 간격 3회 정도 하면 대부분 좋아지고 1년에 한 5번씩 눈에 주사 맞는다. 그래서 뭐 환자들 중에서 안과 가서 눈에 주사 맞아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치료가 있더라. 마지막으로 녹내장 보면요. 빨리 끝내야겠네요. 녹내장은 이제 글라우코마인데 이제 안압이 올라가면서 시신경 유도 손상이 되면서 시야 결손이 일어나는 건데 요게 제가 학생 때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거는 제 사진 때문에 가려지는데 다른 거 한번 보니까 이게 눈에서 압이 프레셔가 올라가니까 정상에서는 이렇게 눌리다가 이게 옵틱 너브 쪽에 확 눌려서 눈이 밀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옵틱 너브 달린 데가 눌리니까 시신경 유두가 눌려서 허리 디스크 나오듯이 압에서 삐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격을 시신경 테라 하는데 요게 AP로 찍다 보니까 우리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우리 이렇게 되면 같이 모여서 이게 띠로 보이거든요. 테로 림으로 보이는데 이 림이 어떻게 해서 압이 세면 쭉 밀리니까 이 림이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신경체 림이 얇아지는 게 녹내장성 시신경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압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같은 경우에는 이 림이 되게 두껍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간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조금 진행된다 보면 림이 이렇게 쏙 빠지면서 림이 AP로 짧게 쫓기는 거고 아이 프레셔 확 하면 다 허해지면서 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눈이 거의 압이 밀려가지고 이 동맥도 많이 테이퍼링 되고 여기 보시면 잘 유지되잖아요. 이거는 근데 여기 보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프레셔에서 많이 이제 변형이 되어 있죠. 시중 유두도 바뀌고 림도 작아지고 혈관도 바뀌고 그래서 림이 작아지고 이 디스크 출혈 등 소견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저 검사했을 때 이 림이 너무 창백하고 얇고 혈관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글라우코마일 수 있겠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두가 정상 유두인 경우 초기 내장 경우 이렇게 좀 얇아지다가 말기에서는 거의 없고 창백해집니다. 시야가 처음엔 정상이었다가 시야 결손이 좀 있죠. 요런데 그러다 이분은 나중에는 진짜 여기 빼고 중심부 빼고 나머지가 결손이 생기는 말기 녹내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력을 눈을 잃게 하는 병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또 반복해서 정상을 이렇게 두껍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라우코마는 프레셔가 높이니까 이게 밀려 들어가니까 여기가 밀려서 얇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노말인 경우가 글라우코마 이렇게 되겠다. 자,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은 고혈압 망막병증은 특별한 건 없고, 이건 고혈압 망막병증은 대부분이 아테로제닉 경우거든요. 그래서 혈관, 이제 아테리올이 혈관이나 베인 같은 것들이 수축이 되고, 아테로제닉 하면서 경화가 오는 게 메인 병태 생리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동맥 협착, 그 다음에 동정맥 결차 중 망막 출혈이 좀 생길 수 있는 출혈이 적고요. 면화반이 더 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카필러리 레벨에서 리기 돼가지고 이스케이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면화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레셔 높으면서 면화반이 리기되는 게 아니라 이스케미죠. 이스케미죠. 그래서 오히려 파라독시하게 압이 세지면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될 것 같지만 혈관의 그 메디아층이 그 머슬층이 터지지 않으려고 두꺼워지면서 요 안쪽이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동맥 그 아테리 프레셔가 강해지면 요 카필러 레벨에서도 메디아층이 두꺼워지면서 오히려 다닌 루멘이 작아져서 이스케미아가 온다. 그래서 이스케미아 오면서 이 면화반이 더 DM 레티브에서는 더 흔하고요. 망막 출혈은 오히려 좀 적다고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안저 검사로 볼 수 있다고 돼 있고 이거는 혈압 조절하고 안과 치료를 해야겠다. 그래서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뭐 아주 패소그노믹한 파인딩이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레티나 파인딩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혈관 수축, 경화, 동맥 경화가 메인 패소피지얼이다라고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안과에서 안과 망막 검사가 나왔으니까 비산동 하는 거니까 그거 하시면서 검사를 해석하고 설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